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그죠? 지금 많이 바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전부 다 밀려나니까 경찰 면접부터 이제 해경, 국가직, 지방직, 공공기관, 공기업 요새는 또 인공지능 면접에 그죠? 비대면 면접, 온라인 면접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되니까 제가 이제 영상 강의가 밀려가지고 그거 촬영한다고. 그리고 그 헌법 있죠? 경찰 헌법이랑 7급, 5급 헌법. 지금 5급, 7급 준비생분들이 헌법 교재가 왜 안 나오느냐, 영상 강의는 도대체 언제 업로드가 되는 거냐, 이제 문의를 자꾸 주시는데, 경찰직 분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제가 6월까지는 지금 그 분야별로 밀린 면접 영상 강의를 다 업로드를 해야 돼요. 2020년에 다 이렇게 새롭게 재촬영을 해서 올릴 예정이라서 7월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7월부터 가능하고, 교재도 경찰헌법 포함해서 한 11월 12월 죄송합니다. 지금 일이 너무 많이 제가 이제 직원 없이 혼자 하잖아요. 제 개인 연구실을 지금 컨설팅사로 오픈해서 하다 보니까 좀 벅차요. 거기다가 장기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진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헌법은 제가 이제 그 DSA 헌법 채널에 있는데, 그 경찰 헌법 준비생분들은 아직 2022년 과목 개편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5급이나 7급 준비생들은 이제 당장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내년 또 상반기에 치거나 이러니까 마음이 급하신 건 아는데, 제가 일정상 지금 빨리는 못 해드릴 것 같고,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 학원가에 헌법 과목을 그냥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유튜브에 무료니까 그냥 테마별로 조금씩 자세하게 하고,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이제 식사하시면서 그냥 가볍게, 저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강사는 요런 측면, 심층 면접과 연결된 측면으로도 필기 준비가 가능하게 요렇게 다른 관점으로도 설명해 주시는구나 이라고, 가볍게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뭐냐면, 그 여경 준비생분들이 이제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경 준비생 예전에 이제 2015년도인가요? 2015년, 16년, 17년도까지였나? 2017년도까지였나? 막 2명, 3명씩 뽑았어요. 그 지방청별로. 서울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지원자 인원수에 비하면 거의 비슷비슷했죠. 이제 막 2명씩 이렇게 뽑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많이 뽑잖아요. 막 몇백 명씩 뽑잖아요. 지금 몇백 명씩 뽑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막 100명 단위로 서울청 이번에 200명이라면서요. 200명인가요? 하여튼 많이 뽑는다고 하시던데, 코칭 받으시는 분이. 근데 이제 과목 개편 이후에 이제 여경이든 남경이든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채용을 많이 안 하면 어떡하냐. 특히 여경은 더 심하겠죠. 이제 걱정되는 게, 이렇게 2022년 이후부터 여경이 다시 옛날처럼 지청별로 2명, 3명 이렇게 채용하면 어떡하냐. 여경 채용 추세를 늘리는 건 하나의 시대 흐름이에요. 시대 흐름이고, 이게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리고 분야별로 여성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인원 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년까지도 채용이 매우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경찰 채용을 늘리면서 이렇게 청년 실업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2022년 1차 때까지도 그렇게 적게 채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조심스러운 추측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초시생들이거든요. 이제 막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년이 남아있다. 2021년에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2000 과목 개편 이후를 노릴 것이냐, 채용을 많이 할 때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시험이든지 뭐 경쟁률이 100대 1이든 500대 1이든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예전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 사법고시 있을 때 저희 막 만대 1, 막 그러니까 합격 확률이 만분의 1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통계 데이터를 내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필기만 시험 치는 곳이라면 사법시험처럼 필기 합격권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80점 기준으로 잡다고 봤을 때, 여기 이제 합격권으로 칩시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3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100대 1이든 경쟁률이 500대 1이든 1000대 1이든지 간에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다. 이게 함축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은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숫자가 제한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 선생님, 그래도 뭐 여경은 2명 채워가면 진짜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저희 예전에 합격생 중에 2017년도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여경시험이 부산청이었어요. 부산청 2명 채용하는데 여경분들 경쟁률이 435대 1인가 이랬어요. 이게 저기 있어요. 지금 저기 붙어 있는데, 453대 1. 저 신문 스크랩에서 그때 합격한 여경 2명이, 여경 2명 뽑는데 여경 2명이 제 면접반이었거든요. 제가 윌땡에서 그 밀착 코칭반 이제 만들고 막 이렇게 운영할 때, 그러니까 소수로 진행할 때였는데, 그때예요, 그때 저 두 분이 제 면접반이었고, 그 두 분이 그대로 합격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막, 그 이제 3배수니까 필기 합격생이 6명이었거든요. 근데 저 두 분만 초시생이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체불 경험이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 있는 분들이었어요. 다 괴물들이에요. 막 체력, 필기 다 고득점이고 면접 경험까지 몇 번이나 있는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끼고 저 두 분이 합격했어요. 제 면접 수업 듣던 저 두 분이. 그러니까 저분 두 분들은 필기 처음 합격해보고, 체력 시험 처음 쳐보고, 면접 시험 처음 쳐보고 합격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여기서 나오는 건, 경찰은 필기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필기, 체력, 면접이 밸런스 있게 골고루 고득점으로 가야지만 합격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체력을 평상시에 소홀히 해서 필기는 어떻게 합격을 했는데 체력 점수가 너무 나빴다면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체력도 무난하게 잘 받았거든요. 근데 점수 편차가 아주 좁죠. 그럼 결국은 면접에서 당락이 잘 되는 건데, 이게 일단은 바탕이 돼 있으니까 면접에서도 실력 발휘를 해서 최종까지 무난하게 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나머지 4명은 다 진짜 체력, 필기, 뭐 면접 경험까지 풍부한 그런 베테랑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뚫었다는 거예요. 453명을 제쳐버리고 자기 혼자 붙은 거예요. 근데 그 453대 1이 아니고 실제로는 3대 1, 2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용을 적게 하면 어떻게, 이 고민을 하는 거는 사실은 초시생들한테는 사치고 낭비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낮은 산도 있어요. 빨리 등산할 수 있는. 여기에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도착했는데 지금 이 차로 이 옆에 산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길이 끊겼다는 얘기가 듣고, 이 산으로 올라가서 케이블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든지, 여기서 케이블 타면 이 산 정상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로 차로 손쉽게 이동할 수도 있지만, 비 때문에 길이 끊겼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여기서 이제 등산을 해서
이제 여기 도착하면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케이블 타고 A라는 산에 정상으로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더 높은 고지에 있는 B라는 산을 계속 등산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죠. 맞아요?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년 반이 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년 반이 남았죠. 지금 1년 반이 남은 현재 상황에서 초시생들이 지금 여기 요 밑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거를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망고 설마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준비운동이에요. 준비운동하고 가다가 발목 접질려서 내가 준비운동 소홀히 해서 올라가다가 담이 걸리거나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와야 돼요. 다치면. 맞죠? 그래서 지금 산 맨 밑에 여기서 이게 이제 초시생들이면 지금 초시생들이 할 건 뭐예요? 배낭 점검하는 거예요. 배낭 점검해서 내가 생필품이나 물품들 잘 준비했는지, 구호 물품들 같은 거 있죠. 비상 물품 준비 잘 했는지, 몸을 충분하게 풀었는지, 그리고 여기 케이블에서 선택지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이쪽 길이 있는지 다양하게 올라가는 루트가 있잖아요. 이게 나만의 공부 방식이라고요. 이걸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한 발자국씩 올라가는 지금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산 밑에서 케이블카 있는 이 여기까지 도착해서 해야 될 고민을 지금 미리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요. 지금은 아예 케이블카까지를 목표로 혼신을 다해서 올라가는 분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경 채용을 2022년도에 여경 채용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너무 적게 하면 차라리 지금 올해 내년까지를 목표로 진짜 사활을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지금 초시생들은 이 산 밑에서 지금 이 올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에 벌써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거를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산도 올라가지도 않고 망고 쓸모없어요. 망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운동을 오늘 하루 체력시험 준비 대비해서 오늘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과목 개편 이유를 노린다면 어떻게 빨리 최대한 빨리 그 3년 유예기간 3년 준다면서요. 그래서 토익이나 가산점을 미리 채워 놓을 것이냐, 그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공부 계획을 잡을 것이냐, 그걸 고민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 발자국씩 올라가는 거, 요 루트로 갈 건지 요 루트로 갈 건지. 그렇게 해서 과목별로 내가 8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 이 케이블 선에 도착했을 때 야, 내가 지금 일로 갈지 한번 선택해 보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고 고민하는 건 지금 현재 경찰 시험을 최소한 2년 이상 준비하신 분들만 해당돼요. 그분들 중에서도 점수가 80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분들, 아니면 최종 합격을 한번 해봤던 분들, 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봤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분들이에요. 지금 초시생들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망고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초시생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가 고민해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오늘 하루 경찰학 개론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은 과목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과목들이잖아요. 맞죠? 그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산점 무조건 만점 채워야 돼요. 가산점 뭐 지금 기준표 안 나왔다 해도 뻔하잖아요. 가산점 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큰 변동이 있겠어요. 맞죠? 그거 지금 미리 따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체력 시험 만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체력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유튜브 DSA 헌법 채널에 가서 좋아요, 구독 누르면서 경찰 헌법 가볍게 보고,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어요? 필기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 퀄리티 있게 준비할 수 있다 했죠. 뭐예요? 일기 적는 거랑 일기랑 토론 프로그램 열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서 고민해야 될 거를 왜 지금 하고 있냐고요. 초시생이 이제 이 산 밑에 있는 사람이요.
많고 쓸데없어요. 경쟁률은 결국은 3대 1이에요. 2명 뽑든 1명 뽑든 300명을 뽑든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라니까요. 200명을 뽑아도 여러분들은 3명을 제껴야 돼요. 합격권에 있는 실력자 3명을 제껴야 된다니까요. 200명을 뽑아도 10명 뽑아도 거기에서 3명을 제껴야 된다고요. 경쟁률을. 그러니까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든지 어떤 경쟁률이든지 간에 통계 데이터상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라는 함축하는 의미는 경쟁률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채워가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 경찰이나 공무원 준비생분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 직종 라이프 디자인 코칭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내 삶에 충실하고 싶다면 먼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건 좋아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비전을 세우는 건 좋지만 그건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싶다면 오늘 하루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루 이 순간은 가족들하고 대면 보내고 나 자신한테 충실하지도 않고 먼 미래에 나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 라고 망상에 빠져 있다면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을 다 버린 거예요. 오늘 나 자신한테 충실하지 않았던 거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맞죠? 경찰 합격하고 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느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계획을 잡았고 오늘 하루 내가 충실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을 보냈고 그 다음에 오늘 나 자신이 목표로 했던 목표량을 채우고 내가 뿌듯한 오늘 하루 충실하게 잘 보냈다라는 그 뿌듯한 그게 행복이에요. 경찰 필기나 최종 합격하고 나면 행복한 게 아니고. 제가 저희 합격생들하고 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제 현직에 가고 나서 그래요.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 처음에 한 일주일만 좋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냥 고단한 삶이 그대로네요. 이래요. 그게 배부른 소리로 여러분들한테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충실하세요. 경쟁률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한 명만 뽑아도 저 여경 두 분처럼 한 명만 뽑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한 자신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3명은 제쳐야 되니까. 100명 뽑든 1명 뽑든. 맞아요? 네. 경쟁시험이잖아요. 경쟁시험. 남경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경분들도 뭐를 고민 많이 하냐면 좀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빡빡한 지역으로 갈까요? 맞아요. 근데 연고지도 없는 곳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곳에 합격해서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른 도시에 살아도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부산이 합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부산이 이제 채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실력자들이 아주 많아요. 부산이 특히나. 그래서 서울 경기 남북부 서울이나 이런 데 이제 강원도 이쪽으로 치면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부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제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연고지는 또 떠나기 싫어요. 부산은 또 특히나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부산에서 경찰하고 싶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예요? 몇 명 채용하느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시험이든 몇 명을 채용하든 실질적으로 합격권에 있는 실력자 3명을 제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신감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눈앞에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씩 디딘 사람이 어느새 고개를 들어보니까 정상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저희 합격생 중에 부산 법학 특채로 합격하신 분인데 이분이 체력이 26점이었어요. 27점인가 26점. 체력 시험 아예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필기를 합격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너무 준비 기간 짧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진짜 운 좋게 필기가 합격이 된 거예요. 진짜 운이 좋게. 그러니까 얼떨결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체력 준비 어떻게 하지? 체력 준비 아예 안 했는데 그냥 포기 안 하고 체력 준비 그냥 쳤어요. 그런데 27점인가 이래요. 제 면접반 조교였는데 제 면접반 윌땡에 제가 주관할 때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요.
제가 이제 코칭 케어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으니까 상담하면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래도 일단은 제가 눈앞에 있는 면접 시험만큼은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싶어요. 체력하고 필기는 제가 얼떨결에 합격을 해서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온 건데, 면접 시험만큼은, 이 준비 기간만큼은 제가 정말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후회하지 않게요. 그리고는 그 점수를 다 뒤집고 합격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케이스는. 남경분들은 환산 점수 6점까지도 뒤집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합격생 중에 2명인가 3명 있어요. 환산 점수 5점에서 6점이요. 그러니까 면접은 만점은 기본이고 다른 분들 아주 못 치고 그런 운도 좀 따라줘야 돼요. 환산 점수 5, 6점을 뒤집는 거는 3, 4점 뒤집기도 정말 힘든데 그런 분들은 좀 제법 많고, 저희 수강생분 중에. 근데 여경분은 다 잘해, 골고루 다 잘해요. 여경분들은 체력 준비도 다 꼼꼼하게 다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 여경분들은 그런 케이스를 잘 못 봤는데 그분이 진짜 최초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점까지 뒤집은 분 있죠. 인천 여경. 그분도 면접 진짜 잘 보셨죠. 1대1 코칭 받은 분인데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으로 받으신 분인데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합격하셨는데, 그분도 환산 점수 4점을 뒤집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가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막판에 와, 환산 점수 4점, 내가 체력이 27점인데 이게 뒤집어질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갈팡질팡 하면서 면접 시험을 준비했다면 제가 가르칠 때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분들 절대 합격 못 해요. 일단은 눈앞에 목표를 향해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한 발 한 발은 다 그냥 디디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가서 고민할 거를 미리 고민하지 않았다고요. 그분들은. 내가 주어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저희 면접하는 과제가 엄청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주시는 과제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게 갈팡질팡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이래요. 선생님 주신 과제를 소화를 어떻게든 시켜야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수업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결과는 하늘에서 부여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돼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할 때 갈팡질팡하는 마음, 경쟁률 높으면 어떡하지, 2명 채용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러면 합격 못해요. 한 명 뽑더라도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셔야죠. 아까 그분들처럼요. 내가 환산 점수 4점 모자라, 뒤집어야 돼. 오케이. 일단 모르겠어. 일단 난 면접에서 내가 진짜 온 죽을 힘을 다해서 면접 시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볼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말도 걱정도 안 했어요. 그냥 당장에 면접 시험 제 과제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만 미친 듯이 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오늘 하루 체력 시험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오늘 하루 이 법과목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가산점 준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세요. 나중에 2020년 이전에 뭐 몇 명 채용할 거야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상술이에요. 상술.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고시학원가는요, 제가 그래서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수험생들을 어떻게든 현혹시켜야 돼요. 예? 여경분들한테 이러죠. 지금 보세요. 2022년 준비한다고 지금 개설된 과목을 많이 안 들으면 학원에서는 막심한 손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잖아. 지금 올해 많이 뽑을 때 준비해야지. 빨리 해 이러잖아요. 합격 확률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이 과목 수강해서 난 팔아먹으면 되니까. 지금 그 시기에요. 그 상담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기업체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 상담사들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속해져 있는 교수님 필기 과목을 그러니까 판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없을걸요. 예. 저는 여러분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든요. 저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 제가 개설한 강의들이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합격이 많이 돼야지만 저는 이게 제 보람을 느끼는 케이스잖아요. 예. 수익성을 원했다면 고시학원가에서 출강을 갔죠. 제가 뭐 때문에 거기 그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경쟁률 신경 쓰지 마시고 몇 명 채용하는가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여기까지 올라간 분들한테 주어지는 고민거리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맞죠?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쪽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십시오. 여기 안에서 이 길이 좋을지 이 길이 좋을지 고민을 하셔야죠. 나한테 적합한 공부 방법론들 이런 거 고민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충실하게 보내세요. 경찰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지옥 같았어요. 공부는 힘든 건 많은데 내가 내 하루를 충실하게 보낸 게 왜 지옥 같아요.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한 건 둘째치고 집이 너무 복잡해서 가정사가 고시 준비할 때 소원이 뭐였냐면 진짜 집안 신경 안 쓰고 내 공부에만 신경 써서 공부 한번 제대로 1년 정도 해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돈 걱정하지 않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것도 행복한 고민이었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목표로 한 거 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고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결론! 모두 준비 잘 하시고 만사형통입니다.